제가 예전에 벌써 십수년 전일 겁니다. 대물 낚싯대를 선택하는 요령에 합세를 강조를 해놨습니다. 뭐 잡지에도 연재가 됐을 거고요. 인터넷 어딘가에 보면 그 자료가 아직도 남아있을 겁니다. 합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해놨습니다. 낚싯대는 절반과 절반이 물리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아마 100분의 2 공차 정도 0.0 몇 미리가 되겠죠. 100분의 2 공차 정도로서 이 합세가 결정이 날 겁니다. 어떻게 연마를 해가지고 어떻게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합세가 잘 물림이 아주 절묘하게 잘 실현이 될 수가 있고, 어쩌면은 AB 절번, 두 개의 절번이 서로 힘 전달이 되지 않고 힘을 합하지 못하고 힘이 어떤 넘어오는 과정에서 소실되거나, 결국은 그게 어떤 액션을 만드는 것이고 또 내구성을 만드는 것이죠.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합세를 잘 맞추었을 때는 힘이 업되는 거죠. 탄성도 업이 되고 내구성도 업이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좌대 받침틀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좌대, 무거운 받침틀이 있죠. 그거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 손으로 깎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CNC도 있고 MCT도 있고 뭐 프레스도 있고 레이저도 있고 시키면은 일은 해주는데, 작업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기계적인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가벼운 소재로 강한 지탱력을 내야 그게 개발이지. 개발하다가 이 부분이 약하네, 에라 스텐으로 뭐 하나 깎아서 붙이자. 이 부분이 약하네, 또 하나 깎아 붙여. 최종적으로 무거워지죠. 굉장히 무거워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건 개발이 아니죠. 그 개발 누가 못하겠습니까? 낚싯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고탄으로 올라가고, 물론 뭐 고탄이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원단을 좋은 거를 자꾸 사용을 한다. 그렇게 하는 개발, 그게 능사가 아니고, 가격을 정해놓고 낚싯대를 선택하듯이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꾀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의 액션을 조금만 높여주시오. 이 부분의 무게가 좀 무거운 것 같소. 이렇게 할 때마다, 한번 수정할 때마다 원가는 20%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긴 좋지만은 구매하기 힘든 그런 낚싯대가 생산이 되죠. 지금은 가격을 정해놓고 이 가격대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개발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공장에 갔는데, 이번 경우는 정말 마음에 들게 잘 나왔습니다. 가격은요, 원가 올라갑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같은 소재, 같은 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대를 만들었을 때 합세에다가 공을 들인다면은 탄성과 내구성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합세가 낚싯대의 어떤 질을 결정하는 생명이 된다. 근데 물론 이 합세도 공짜는 아닙니다. 하루에 절번을 내가 500개를 생산하려면 빨리 해야 되겠죠. 얼른 연마하고 통과 이래야 되는데, 합세를 정확히 하려 하다 보면은 500개 생산해가지고는 정확한 좋은 합세가 나오기 어렵죠. 그럴 때는 200개만 생산하든지 100개만 생산하든지 그게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합세는 잘 만드는 게 좋다. 더 받더라도, 돈을 더 받더라도. 아니, 이거는 무게로 봐서는 최대 36톤 정도까지밖에 안 썼을 것 같은데 가격이 왜 이래 세? 합세가 좋습니다. 그럼 선택해줘도 됩니다. 46톤 C2를 썼지만은 이 합세에 공을 들이지 않았다면 그 대는 36톤으로 만든 대보다 기능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합세는 생명이다. 그래서 낙동강 제가 개발할 때 공장에 아예 다짐을 주고, 난 합세에 대해서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보지 못했던 요구를 할 것이다. 당신이 볼 때는 이거는 100점짜리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건 불량으로 제끼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하루에 100대 생산할 거, 지금까지 100대 생산하던 거 50대 미만으로 생산할 수 있겠나? 그 약속을 받고 생산을 시작했고,
현재까지는 뭐 나름대로 만족을 합니다. 물론 이 낙동강 합세에 그렇게 신경을 쓴 낙동강도 절반이 쑥 빠지는 것도 나옵니다. 그만큼 공차가 미미하죠. 쑥 빠진다고 해서 눈으로 보기에 가늘구나. 그럴 것 같으면 누가 합세를 못 보겠습니까? 100분의 1mm. 최대한 봐줘도 100분의 2mm 정도 공차 내에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합세라는 게 정말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공들여서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작업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낚싯대, 나는 대한민국 이 최고가 프리미엄급 낚싯대야 가격으로, 그 낚싯대들 몇 대만 합세를 빼서 절번별로 합세를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장담컨대 제일 비싼 낚싯대를 쓰시더라도 합세가 너무 빠져서 속에 도장 안 된 미미 부분이 살짝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중 합세죠. 다 뽑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쑥 나옵니다. 이중 합세. 혹은 느낌상 찐득하게 나오는 거죠. 당기면 탁 걸려주는 게 아니고 찐득하게 나오고, 야, 힘센 사람이 더 당기면 더 나오겠는데, 그런 합세들이 낚싯대 하나에 적어도 한 곳 이상은 그런 불량이라고 칩시다. 불량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 불량 합세가 분명히 낚싯대 하나에 한 절반 이상은 나온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가장 비싼 데가요. 그래서 합세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낚싯대를 보실 때 합세를 보십시오. 지그시 당겨보시고, 그 다음에 탁 튕겨서 당겨보시고, 이렇게 합세를 꼼꼼하게 보시면은 남의 매장에 가서 낚싯대 막 천정에 받치는 건 하기 어렵지만, 합세는 조용히 들고, 이게 뭐 무슨 대에다가 어떤 충격 주는 게 아니니까 지그시 한번 당겨보시고, 그 다음에 탁 뽑아보시고, 접힘이 원활한가. 이거 몇 번 보면은 합세 어느 정도, 워낙 이 합세를 이 조건으로 본다면 합세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항목이 하나도 걸리지 않는 대를 찾겠다 하면은 대구매할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적게 나오는가, 그 기준으로 합세를 판단하시라. 그 말씀을, 합세에 대한 안내를 그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민물 낚싯대 개발할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절번의 상단입니다. 절번의 상단. 루어 낚시라든가 바다 릴대 같은 경우는 이 가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단 끝이 가려지죠. 그런데 민물 낚싯대는 상단 끝이 가려지는 게 없습니다. 이 상단 끝을 얼마나 매끈하게 잘 연마를 해서 가공을 얼마나 매끈하게 잘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 안 들였다 하는 부분이고, 예전에는 제가 낚싯대 10년을 쓰면은 낚싯대 이 상단에, 손잡이대 상단에 이가 나가기 때문에 링을 채택을 한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을 때 손잡이대, 낚싯대 반값 이상이죠. 손잡이대 하나를 아낄 수 있다 이랬는데, 요즘은 이 나가는 데 없습니다. 뭐 10년씩 잘 쓰지도 않지만은 중고로 구매해서 보면은 요즘 낚싯대 손잡이대 상단에 이 나가는 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작업을 어떤 공법이 발전이 됐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극복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도 링을 더 달아가지고 낚싯대 손잡이 끝에 링을 달았다. 왜 다는데? 링을 제가 처음 링이란 걸 채택할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링을 달 이유가 없죠. 이쁘라고 달겠죠. 이쁘라고. 근데 무게입니다. 덕지 달아놓으면은 무당집처럼 뭘 덕지 달면은 무게로 작용할 뿐이고, 그것도 스크래치 나면은 또 보기에 눈에 거슬리고, 최소한 단순한 게 좋죠.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 기능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잡이대 상단에 링 다는 사람들, 제가 하니까 따라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따라할 이유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절번 상단, 이 절번의 끝부분이 가공이 아주 매끈하게 잘 되는가. 손가락에 제일 예민한 부분에 놓고 살살 쓸어보고, 야, 이거 불량이다.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나무 제품에 대해서, 그럼 뭐 하루 한 대 생산하고 200만 원 받으면 되겠네. 그건 얘기가 안 되고요. 어느 정도는 정성이 들어갔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구성이죠.
아무리 기능이 좋은들 대가 부러지면 못 쓰는 법인데 고탄 카본이 많이 들어가면 잘 부러질 수밖에 없고요. 고탄은 익숙해지게 되면은 처음 내가 맘먹고 와이프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아주 비싼 데를 샀는데 이거 대가 뭐 사정없이 부러지더라. 툭 치니까 부러지고 수초에 걸려 툭 치니까 부러지고 대접다가 보니까 툭 부러지고 자꾸 부러진다. 그거는 낚싯대가 잘못이라기보다도 사용자 잘못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똑같은 대인데 그 대를 사용하면서 1년, 2년이 흐르고 나면은 옆에서 보기에는 막 다룹니다. 그런데 안 부러지거든요. 고탄대를 다루는 이 동작이 내 몸에 배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낚시도 마찬가지죠. 매일 2호대 쓰던 사람이 1호대를 쓰거나 혹은 0대를 쓰게 되면은 계속 부러뜨립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내가 그 대를 조금 오래 사용했을 뿐이고 대는 그대로고 나도 사람도 그대로인데 안 부러집니다. 그래서 고탄대는 그 내구성에 대해서 하여튼 뭐 이 중저탄에 비해서 고탄대가 잘 부러지는 건 사실이죠. 그 점은 감안해서 너무 고탄만 찾기보다는 내가 쓰기에 적합한 대를 찾으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경질대입니까? 연질대입니까? 경질, 연질, 질이라는 건 재료죠. 만약에 46톤이면 고탄입니다. 46톤 C2가 들어갔다면은 경질이라 할 수 있죠. 수파 밤생이 같은 거 있죠. 액션은 휘청휘청 하는데 재료는 경한, 굳은 재료, 강한 재료, 딱딱한 재료를 썼다는 거죠. 고탄 원단을 썼죠. 경질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휘청거리는데 그거는 연조죠, 연조. 연조, 경조, 연질, 경질. 밑도 끝도 없이 경질인교.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잘 모릅니다, 그거는. 연조입니까, 경조입니까? 요거는 연조, 경조 역시도 수치로 표현되는 게 아니니까. 낙동강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뭐 2대 8입니까? 뭐 이거 진짜 제가 뭐 대답을 못 하겠고요. 연질입니까? 경질입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하죠. 낙동강 대물대는 낙동강의 수초밭 속에서 덩어리를 낚싯대 힘으로 꿀렁꿀렁 끌어내는 그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죠. 이런 것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지만은 뭐 연질이냐 경질이냐 항상 경조 때만 사용한 분들은 약간만 출렁거려도 연조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연조대를 가지고 연조대로 쌍포 떡밥 낚시를 하던 분이 대물대를 구매해보면 뭐 대부분 다 경조라고 평가하실 것이고 그거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요. 뭐를 말씀드리려고 했더라. 이 뒷막에 열어가지고 낚시를 오래 한 정도가 아니고 낚싯대를 본인이 개발했던 분이 뒷막을 열어가지고 이걸 보더라고요. 왜 보는데 이걸 왜 보죠? 이 부분은 미미라고 하는데 속에 숨겨지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또 원인지 아닌지 동심원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동심원이냐 아니냐 심지어 낚시 잡지에 대물대를 선택할 때 고르는 요령 중에 하나로 동심원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원이면 어떻고 마른 몸면 어떻고 뭐 새 몸면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낚싯대의 힘의 전달이라든가 액션을 만든다거나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그냥 잡고 있는 역할, 받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 외에 얘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이면 어떻고 타원이면 어떻고 세모면 어떻습니까? 안 빠지면 되지. 이게 동그라면 어떻고 짤쪽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뒷막을 열어서 여기 보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뭐 동심원이다 아니다. 심지어는 여기다가 뭐
뭐 여기도 치장을 하더만요. 민비에도 치장을 해가지고 치장을 하면은 안 보이는 부분도 여기다가 만약에 뭐 빨간 줄 파란 줄을 집어넣어 놨다. 열어봤을 때 감동은 하겠죠. 고객 만족은 되겠죠. 돈을 지불해서 제품을 구매한 입장에서 야, 안 보이는 부분까지 신경을 썼네. 문제는 그게 내가 그 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한 공정마다 한 공정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공정마다 비용이 치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우리 이 좌대 받침들 이 비철 제품 가공하면 몇 공정이냐? 공정 수를 줄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공정마다 돈이기 때문에요. 한 손 더 가면 그게 인건비로 치어지는 거죠.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더 무서운 세상에서 안 보이는 부분에 여기에 뭔가 이제 치장을 하려고 고객이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 얘기다. 시커먼면 어떻고 뭐 하얗면 어떻고 보이지도 않는 곳인데 역할도 없는 곳인데 그래서 뽑아서 이 합세 부분만 보면 되지 합세 안쪽 이 미미를 볼 필요는 없다. 동심어린든지 세모든지 그거 아이고 답답해. 그걸 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